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 외도 행위자는 외도 발각 후 외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을까요? 왜 외도 행위자는 외도 발각 후 반성, 책임지기,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6가지로 나누어 심리적 분석을 해봅니다. 첫째,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외도 행위자가 외도 발각 후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성격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적으로 미숙하다 함은 미숙과 성숙이 학식 유무나 지위 고하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지위가 높더라도 성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것이, 지위가 높은 것이 미숙함을 강화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성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외도와 같은 실수와 잘못 앞에서 미숙하게 대처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반복적 거짓말과 함께 사과하지 않는 것이죠. 실수와 잘못이 고의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실수와 잘못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성숙한 사람들은 사과와 반성, 책임지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 앞에 방어적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설명이나 설득보다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며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말 돌리기, 프레임 바꾸기 등을 통해 자기 방어에만 몰입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가 외도 발각 후 사과하지 않는 것은 성격적으로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에 몰입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이죠. 둘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수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는 것, 반성하는 것, 책임지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 중 외도 발각 후 이런 용기를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자기 방어를 하며 회피적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배경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죠. 만약 사과를 했을 경우 더 큰 비난과 낙인 찍기가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막연한 무서움을 뜻하는데요. 이유가 있는 무서움은 불안이라고 하죠. 즉, 외도 행위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도 발각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아울러 외도 관련 사과를 할 경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외도 발각 후 외도 행위자는 낮은 자존감의 태도를 보이죠. 외도 관련 거짓말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회피와 도피하며 부인하는 모습은 자존감이 낮은 모습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외도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한 행위죠. 자존감이 하락하면 남는 것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이에 외도 발각 후 자존심을 지키고자 고집과 아집으로 무장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며 책임지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도 회피 모드로 대처하죠. 한편 낮은 자존감이 강한 자존심만 강화시키는 부적절한, 비효과적인, 비효율적인 전략에 영향을 미치죠. 넷째, 사과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짓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진정한 사과의 과정을 체험해 본 분은 실수와 잘못 앞에서 사과를 잘 하지만 그런 학습 경험이 없고 학습 효과가 없는 분들은 사과하는 것을 자신이 죽는 것과 같다는 임의적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외도에 대한 잘못은 암묵적으로 인정하지만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반복적 사과는 있었지만 그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상처를 주었다면 혹은 사과하라고 하니까 점점점과 같은 불필요한 가정법으로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5째, 재발 방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약속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사과에 대해 머뭇거리며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 발각 후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질질 끌기도 하고 회피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죠.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나중에 타이밍을 놓친 사과를 하는 경우 사과의 효과가 없는 사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재발을 막으려면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외도하지 않는다면 외도하지 않아와 같은 외침으로 외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도덕, 윤리, 도의적인 부분보다 상처, 욕망, 결핍, 자존감, 자신감 등과 더 관계가 깊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가 없을 경우 외도는 재발되기 쉬우며 반복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공을 통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 망각하려고 할 뿐 깨달음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에 외도 발각 후 있어야 할 과정들을 생략하죠. 일단 망각하면 외도 문제가 해결된 양 회피와 도피 기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외도 발각 후 있어야 할 과정에는 인정, 사과, 반성, 책임지기, 재발 방지 등 다양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 외도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첨예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해도 외도 행위자는 이를 잔소리, 꾸중, 타박, 비난, 공격으로 알아듣죠. 이에 외도 피해자의 주장과 요구에 대한 왜곡성이 생기고 결국 부부가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와 사전 감정이입이 없는 전문가와 함께 외도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깨달음이 있다면 진정한 사과는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부부관계 회복과 부부정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부부상담이나 외도상담의 치료 내용이자 과정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